요번 추석 때 할머니 댁에 갔다가 오면서 곰곰이 되짚어보니 생각나서 쓰는 건데, 참고로 지금 말하는 건 진짜야. 믿을 사람은 믿고 안 믿을 사람은 믿지 마. 몇 년 전에 장산범 썰이 유행했었잖아. 나도 그때 이거 뭐지 하고 신박해 했었는데, 할머니가 80대이신데 자려고 나란히 누웠는데 갑자기 생각이 난 거야. 그래서 할머니 검이 뭐야? 하고 물었는데 내가 잘 못 알아들으니까 하시는 말씀이 아, 그 왜 있잖냐, 또 호랑이같이 생긴 그거 말이야 라고 하시는 거야. 할머니를 제외한 친척 모두는 범이 뭐냐고 물으니 전부 범을 호랑이로 알고 계셨어. 범이 호를 가리키는 거라면 당연히 호랑이가 아니고 뭐겠어? 이런 말씀을 하셔야 하는데 아주 당연히 호랑이와 범은 다른 생물이라는 투로 말씀하셔서 호랑이랑 범은 다른 거냐고 다시 물었지. 산에 사는 것도 똑같고 네 발 짐승인 것도 똑같고 가리키는 말도 똑같아서 요즘 사람들은 잘 모를 만도 하지라고 하시더라고. 근데 그건 왜 묻냐고 하시길래 내가 사실 인터넷에서 우연찮게 봤는데 신기해서 물어봤다고. 내가 알고 있는 정보. 내 발로 기어 다니듯이 돌아다니는데 산을 탈 때는 엄청 빠르다던가 하얗고 고운 비단 옷을 입은 모양새라던가 사람을 잡아먹어 창기로 만든다던가 하는 얘기를 쭉 해드렸더니 맞대. 그게 맞대. 내가 말하는 게 더 확실하게 알려고 내가 더 질문을 했지. 혹시 세렝게티 사자와 범이 같은 종류가 아닐까 하고 목둘레에 갈기 같은 털이 나 있냐고 물으니 그게 너희가 알고 있는 사자랑은 다른 거라고. 북청사자 노름할 때 그 탈에 붙어있는 갈기만 떼어내면 비슷하겠다고 말씀하셨어. 그리고 더 얘기해 주셨는데 산맥을 타고 다니는 놈이라 그런지 직접 잡아서 치수를 정확히 재지 않는 이상 정확한 몸집은 아무도 모른다 하셨어. 특이하게 이동할 때 거의 기어 다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발자국도 잘 안 남고 낮밤 구분 없이 나타났다 사라졌다를 반복하고 워낙 성질머리가 예상이 안 가는 놈이라 사람을 무서워하는 놈도 있고 사람만 보면 죽이려 달려드는 놈도 있고 어떤 놈은 사람한테 장난도 건다는 거야. 그리고 외놈들이 일제강점기 때 산지에서 군사작전을 수행할 때 하도 범 피해가 많다 보니까 범을 보이는 대로 족족 잡아 죽였는데 거기에 호랑이도 많았고 범도 많았다는 거야. 아마도 그때 다 없어지지 않았나 싶어. 그때 이후로 사람들이 범을 많이 구별 못하는 것 같다 하셨어. 그리고 또 하시는 말씀이 범이 어떤 마을에선 수호신 같은 걸로도 모셔졌을 때가 있었는데 그게 축제로 발전해서 변형, 파생된 게 현재 북청사자 노름이 아닐까 하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근데 북청사자 노름 기원 같은 걸 찾아보면 전부 범이 아니라 백수의 왕, 세렝게티 사자로 돼 있어 하니까 그게 그러니까 일제 때 바뀌지 않았냐. 원래 북청사자 노름 탈은 전부 백이면 백 하얀색밖에 없었는데 그게 무엇 때문인지는 몰라도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난 뒤에는 색깔이 점점 추가되기 시작하더니 현재에는 형형색색의 사자탈이 등장하기 시작했다고. 근데 내가 볼 땐 북청사자 노름은 세렝게티, 백수의 왕 사자의 몸짓을 모티브로 한 춤이 맞는 것 같아. 왜냐하면 북청사자 노름은 그 유래가 너무나도 명확하게 인도로 알 수 있거든. 즉, 북청사자 노름이 한반도로 흘러들어왔는데 그게 변형해서 기리는 대상이 범으로 바뀌지 않았나 싶어. 왜냐하면 현재까지도 사자탈의 갈기를 표현하는 꽁털이 남아있으니까. 이게 본래 사자를 표현하기 위해서 인도에서 시작됐는데 한반도에서 기리는 대상만 바뀌고 그 형태는 그대로 보존되어서 현재까지 전래된 거지. 아, 그리고 또 하나 알아낼 사실은 일본의 북청사자 노름이 전래되어서 현재 일본의 악서 신서고학도에 남아있는 기록을 보면 두 발로 선 사자 모양을 그린 시라기 고마라는 게 있다고 하거든. 장산범의 한 가지 특징이 이동할 때는 기어서 빠르게 이동하지만 상대와 마주쳤을 때는 거의 예외 없이 두 발로 선 상태에서 마주한다는 거야. 이족 보행을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내 생각엔 한반도 옛날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에 호랑이랑 구별되는 범이라는 생물이 따로 있었을 거란 얘기지. 한국에도 미확인 생물체가 있을 거라는 생각하니까 신박하지 않냐? 지금 인터넷에 풀려있는 장산범 썰을 다 찾아봐도 알 수 있듯이 장산범과 눈이 마주치면 거의 푸른 빛이 감돌 만큼
그 안광이 엄청나게 세서 일반 사람이 한 번 눈을 마주치면 장산범이 달려들 때까지 눈을 떼지를 못한다는데 이걸 보면 범이란 건 아예 귀신의 일종이 아닐까 생각도 해봤어. 재미로만 읽어줘. 범 이야기 들으니 하나 생각이 나는군. 지난번에 대학 구비문학 전승 채취로 시골에 들어간 적이 있는데 뒷산이 제법 울창한 산이었어. 그 마을에서 흥미로운 것은 보통 산과 같은 인적 드문 곳에서 푸른 불꽃이 이는 것을 보면 도깨비 불이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호랑이 불이구나 한다는 거야. 흥미진진하게 듣다 보니 호랑이를 목격했다는 할아버지가 계셨던 집을 소개받았지. 할아버지는 오래전에 돌아가셔서 계시질 않았어. 하긴 그 집에 계시는 할아버지의 며느리라는 분이 나이가 7순이 넘으셨으니 덕분에 며느리라는 분에게 이야기를 들었어. 그 당시에는 가끔 산에 올라갔다가 돌아오지 않는 분이 몇 분 계셨대. 그럴 때마다 범에게 물려갔다고 사람들은 수군거렸어. 시아버지,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멀리 떨어진 장에 다녀오시는데 근처 산속에서 누군가가 자기를 부르는데 돌아보니 동네 사람이었다는 거야. 다리를 다쳐서 움직일 수 없다고 도와달라는 것이었어. 도와달라는데 도와주러 다가가는데 잘 보니 다리를 다쳤다는 사람이 두 다리 멀쩡하게 서 있었다는 게 이상하게 보였다는 말이지. 생각해보니 산에 올라가서 돌아오지 않았던 동네 사람이었다는 거야. 범에게 물려갔을 것이란 이야기가 많았던 분이지. 그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있는데 범에게 먹힌 사람은 범의 말을 듣는다는 거야. 순간 이 말이 떠올라서 다가가다 뒷걸음질 쳐서 후다닥 뒤로 도망쳤는데 글쎄 그 동네 사람은 온데간데였고 시퍼런 두 불꽃만이 이글거리듯 머무르다 흩돌아 산으로 사라지더라는 거야. 그제서야 내가 범에게 물려갈 뻔했구나 하면서 떠는 다리를 간신히 추슬러 집에 돌아왔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 장산범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시골에도 어릴 적에 나타났답니다. 그게 시골에서 이름을 다르게 부르던데 어떤 어르신은 처녀가 흰옷을 입었다고 하고 또 어떤 어르신은 원숭이처럼 생겼다는 얘기를 하더군요. 어느 날 동네 청년이 아주 깜깜한 밤에 경운기를 운전해가지고 오는데 원숭이처럼 생긴 생전 처음 보는 동물 두 마리가 뒤따라왔다 하더군요. 겁이 나서 앞만 보고 경운기를 운전하고 있었는데 그놈들이 앞을 가로막고 흙과 돌들을 마구마구 던지길래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경운기를 빠른 속도로 운전을 해서 밀고 나가니 계속 따라오면서 경운기에 흙을 퍼부어대더니 어느 시점에 사라지더랍니다. 그리고 어릴 적 집에 가는 길에 큰 바위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른들이 거기는 조심해라 위험하다 한 곳이었습니다. 저녁이 질 무렵 그곳을 지나가면 가끔 큰 바위 위에서 흙을 퍼붓곤 하는 놈이 있었는데 그놈일 겁니다. 항상 그 바위 지날 때마다 쳐다보지도 않고 막 뛰어가곤 했었는데 어느 날 선배들이 비가 부슬부슬 오는 날에 거기를 지나고 있었는데 원숭이처럼 생긴 놈이 위에서 흙을 던지길래 같이 돌을 던지고 했다 하더군요. 그 얘기를 듣고 어린 맘에 얼마나 겁이 나던지. 암튼 저는 장산범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